새벽 3시. 딜링룸 전광판 숫자는 조용히 바뀌는데 사람들의 손끝만 더 빨라집니다. 환율은 크게 뛰지 않아도 호가 사이 간격이 벌어지며 화면의 공기가 얇아져요. 뉴스는 안정이라고 말하지만 시장은 다른 언어로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신호는 딱 세 가지. 환율, CP금리, CDS. 이 셋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위기는 헤드라인이 아니라 단기 자금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여기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내려갈 것 같다는 기대가 퍼지는데도 기업이 실제로 빌리는 돈은 더 비싸질 수 있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리의 가격이 아니라 위험의 가격이 먼저 붙기 때문입니다. 위험의 가격은 스프레드로 번지고 가장 짧은 만기, 가장 자주 갈아타야 하는 돈을 먼저 잴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은 CP가 튀는 순간 무엇이 연쇄로 따라오는지를 구조로 이해하게 되고 마지막엔 바로 점검할 체크리스트 5개를 손에 쥐게 됩니다. 먼저 CP라는 짧은 종이 한 장이 왜 시스템의 숨구멍이 되는지부터 보죠. CP는 어렵게 말하면 기업어음, 쉽게 말하면 회사들이 잠깐 숨 쉬려고 쓰는 짧은 약속장입니다. 월급은 매달 나가고 원자재 결제일은 다가오는데 매출 대금은 아직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있죠. 그 빈틈을 메우는 돈이 단기 자금이고 그 대표가 CP입니다. 핵심은 하나, 짧다는 점입니다. 30일, 60일. 한번 빌려서 끝이 아니라 다시, 또다시 갈아타야 합니다. 여기서 화면을 바꿔봅시다. 책상 위 달력이 휙 넘어갑니다. 다음 달, 또 다음 달. 평소엔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불안이 오면 달력 한 장이 돈이 됩니다. 만기가 짧을수록 시장은 더 자주 묻습니다. 다음번에도 너를 믿을까? 그래서 위기 국면에서 CP는 늘 먼저 흔들립니다. 금리가 올랐다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죠. 발행이 잘 안 됩니다. 가격이 아니라 길이 막힌다는 뜻이니까요. CP 경색은 보통 세 단계로 보입니다. 첫째, 금리와 스프레드가 벌어집니다. 숫자는 조금 오른 듯 보여도 시장이 말하는 건 불안의 두께예요. 둘째, 어느 순간부터 매수자가 줄어듭니다. 이때는 금리를 더 주면 되지가 아니라 누가 이 종이를 받아주지? 로 게임이 바뀝니다. 호가창 깊이가 얕아지고 거래량이 마릅니다. 셋째, 가장 위험한 단어가 늘어납니다. 만기 연장. 원래는 만기가 오면 다시 발행에 갈아타야 하는데 그 길이 막히니 시간을 사는 겁니다. 연장은 해결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돈이 아예 없어서가 아니라 다시 빌릴 길이 없어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뜻이죠. 한 장면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톱니바퀴가 계속 돌아가야 기계가 굴러가는데 불안이 커지는 순간 톱니가 딱 한 번 멈칫합니다. 그 멈칫이 반복되면 회전은 느려지고 결국 멈춥니다. 위기의 본질은 폭발이 아니라 동결입니다. 거래가 멈추고 만기가 넘어가지 못하고 믿는 속도가 떨어지는 상태. 그래서 핵심은 부채가 크다가 아니라 만기가 빠르다. 입니다. 그렇다면 CP가 흔들릴 때 누구부터 맞을까요? 대개는 두 가지 조건을 가진 곳입니다. 짧은 돈 의존도가 높고 현금이 돌아오는 시간이 긴 곳. 대표적으로 프로젝트 성격이 강한 산업, 그리고 매출이 계절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입니다. 돈은 오늘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몇 달 뒤라면 단기 자금이 막히는 순간 숨이 막힙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는 분양률, 공사비, 금리 중 하나만 흔들려도 균형이 깨지기 쉽죠. 전염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큰 회사가 뉴스에 나오기 전에 주변의 작은 줄기들이 먼저 마릅니다. 협력사, 하청, 납품업체. 그리고 그 다음에야 큰 이름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손실보다 불확실성입니다. 손실은 계산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은 가격을 붙이기 어렵거든요.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융기관은 한 걸음 물러납니다. 신규 대출은 줄고 만기 연장은 까다로워지고 담보평가는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기업은 투자와 채용을 미룹니다. 실물 경제로 연결되는 전염의 문이 조용히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제 중요한 전환입니다. CP 경색이 은행으로 번지는 순간은 아주 단순해요. 시장에서 돈이 막히면 기업은 은행으로 들어옵니다. 시장에서는 발행이 안 됩니다. 은행에서라도 빌려야 합니다. 수요가 몰리죠. 그런데 은행도 같은 공기를 맞고 있습니다.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단기 자금이 불안해지고 특정 섹터의 경색 신호가 켜졌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은행이 먼저 바꾸는 건
대개 금리보다 조건입니다. 금리만 올리는 게 아니라 한도, 담보, 만기, 심사 기준을 동시에 조입니다. 창구가 좁아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규정과 건전성 비율 이야기지만 본질은 하나죠. 지금은 돈을 쉽게 내보낼 때가 아니다. 그리고 생활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져도 내 대출 금리는 잘 안 내려옵니다. 오히려 가산금리, 수수료, 심사 문턱이 더 체감됩니다. 여기서 위기의 핵심은 파산이 아니라 연장 실패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만기가 왔을 때 다시 빌리지 못하는 구조가 사람을 먼저 때립니다. 여기서 딱 한 번 구조를 못 바꿔 가겠습니다. CP가 튄다는 건 금리 뉴스가 아니라 연장 뉴스입니다. 화면을 하나 더 띄우죠. 전세 만기 D30. 자영업자는 다음 달 임대료, 소상공인은 카드 대금, 회사는 결제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CP 발행이 안 됩니다. 은행 창구로 달려가면 돌아오는 말은 한 줄.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위기는 숫자보다 빨리 체감으로 내려옵니다. 딱 3개의 화살표만 기억하면 됩니다. CP 튠 롤오버 막힘 은행 조건 강화. 그리고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CP가 튀는 건 기업 얘기인데 왜 환율과 CDS까지 같이 움직이나? 위기 국면에서 시장은 한 번에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단기 자금이 막히기 시작하면 해외 자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업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 실적과 신용이 흔들릴 수 있다. 그 위험은 기업에서 국가로 다시 통화로 번역됩니다. CDS는 그 번역의 가격표입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조달 비용이 오르고 조달 비용이 오르면 달러가 더 귀해집니다. 환율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불안이 달러로 바뀌는 속도를 보여줍니다. 글로벌 사례를 길게 늘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신뢰가 흔들릴 때 만기와 단기 자금이 얼마나 빨리 문제를 만들었나예요. 몽타주처럼 짧게만 보죠. 1997 한국 단기 만기 미스매치 만기가 먼저 터졌다. 아르헨티나 방어를 오래 할수록 비용이 폭발 버틸수록 더 비싸졌다. 그리스 선택지가 좁아지면 시장은 더 빨리 감매김 정책이 막히면 신용이 먼저 흔들렸다. 터키 환율이 흔들리면 생활비가 먼저. 무너짐 통화 불안이 체감으로 직행했다. 베네수엘라 숫자보다 먼저 거래가 고장 통화가 기능을 잃었다. 사례가 달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만기가 넘어가지 않는 순간부터 속도가 붙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디서 먼저 막힐까요? 현실적으로 이 3개의 경로로 봐야 합니다. 1기업 단기자금, CP 회사채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발행이 줄면 숨구멍이 좁아집니다. 2 담보 경로, 부동산은 가격보다 거래량이 먼저 죽고 담보 가치가 줄면 조건이 더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PF처럼 미래 현금 흐름에 기대는 영역은 특히 민감하죠. 대외 변수, 달러 강세와 고금리가 길어지면 환율 압박이 커지고 금리 인하 여지도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은 한 번의 충격이 아니라 긴 시간의 압박으로 생활을 깎습니다. 이제 결론은 예측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공포를 팔지 말고 구조를 잡아야 하니까요. 체크리스트는 5가지면 충분합니다. 첫째, 만기 달력을 만드세요. 전세 만기, 주담대, 신용대출 제약정, 사업자 대출 갱신, 카드 리볼빙까지 다시 빌려야 하는 날짜를 한 장에 적습니다. 위기에서 가장 빠른 충격은 만기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이자 조건 임계값을 숫자로 정하세요. 금리 1%P가 아니라 심사 한 단계 강화가 왔을 때 월 현금 흐름이 어디까지 버티는지 계산합니다. 셋째, 현금 쿠션을 구조로 만드세요. 한 계좌에 몰아두기보다 생활비, 공과금, 긴급자금처럼 목적별로 나눠 급한 순서대로 꺼낼 수 있게 합니다. 유동성이 마를 때 가장 비싼 손해는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넷째, 고정비 방어를 하세요. 보험, 구독, 차량, 통신, 교육처럼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은 위기 때 가장 먼저 숨을 조입니다. 줄일 수 있는 건 미리 줄여둡니다. 다섯째, 시장 신호를 생활 언어로 번역하세요. 기준금리보다 내 대출금리, 부동산 가격보다 거래량 미분양, 뉴스의 안정보다 스프레드 연장 뉴스, 그리고 CP, CDS 환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만 체크해도 선택지가 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CP 금리가 먼저 튄다는 건 누군가가 망했다는 선언이 아니라 시스템이 숨쉬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짧은 돈이 막히면 연장은 까다로워지고 은행 창구는 좁아지며 실물은 조용히 굳습니다. 그렇다고 결말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위기는 대개 폭발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당신이 오늘 만기와 현금 흐름을 점검하는 순간 골든타임은 운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기술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체크리스트를 적어두면 준비는 되는데 시청자는 곧바로 묻게 됩니다. 그래서 CP가 튀는지 안 튀는지 나는 어디서 확인하죠?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숫자 하나를 맞히는 게 아니라 3가지 신호의 방향만 보면 됩니다. 첫째, 스프레드입니다. CP 금리 자체보다 국채 대비 얼마나 벌어지느냐가 핵심이에요. 같은 금리 상승이라도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시장은 금리가 아니라 신뢰를 다시 가격에 얹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발행이 되느냐입니다. 금리가 조금 올라가도 발행이 되면 숨은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수요가 없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숫자보다 더 빠른 경고죠. 셋째, 롤오버의 속도입니다. 만기가 돌아왔을 때 자연스럽게 갈아탔는가, 아니면 연장이라는 단어가 늘어났는가. 이 3가지를 한 장면으로 기억하세요. 전광판의 숫자보다 호가창의 빈칸이 먼저 늘어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CP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숨구멍이라는 게 체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환율과 CDS는 불안이 달러로 번역되는 속도를 가격으로 찍어냅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어디가 먼저 막힐까요? 공포가 아니라 경로로만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프로젝트 건설 계열의 현금 흐름입니다. 공사는 진행되는데 돈은 나가고 들어오는 돈은 늦습니다. 이때 CP가 막히면 숨이 바로 가빠져요. 큰 회사가 아니라 협력사와 하청부터 먼저 흔들립니다. 둘째는 수출기업의 환율 착시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유리하다는 말은 절반입니다. 원자재 결제와 해지 비용이 같이 오르면 마진은 얇아지고 조달 비용이 더 비싸지면 환율 효과는 금방 사라집니다. 셋째는 가계자 영업의 만기 구간입니다. 전세 만기와 대출 재약정이 겹치는 달, 카드값과 임대료가 한꺼번에 몰리는 달. 그 구간에서 은행이 조건을 조이면 위기는 통계가 아니라 달력 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터지나를 맞히는 게 아니라 어디가 먼저 막히나를 봐야 합니다. CP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짧은 만기, 가장 자주 재계산되는 돈에서 먼저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즉, 위기가 폭발하기 전에 속도가 바뀌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책 얘기를 잠깐만 하죠. 많은 사람은 위기 대응을 금리 인하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색이 시작될 때 더 중요한 건 종종 금리보다 유동성의 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시장이 얼어붙을 때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움직이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당국이 노리는 건 하나예요. 롤오버가 끊어지는 연쇄를 막는 것. 단기자금 시장이 돌아가면 살아남을 기업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도 단순합니다. 발표가 아니라 기능이 돌아왔는지를 보세요. 발행이 다시 되는지, 스프레드가 진정되는지, 은행 창구의 조건이 더는 갑자기 바뀌지 않는지, 그리고 환율이 공포의 속도가 아니라 거래의 속도로 돌아오는지. 정책이 성공하는 순간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시장이 다시 연장 대신 발행을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반대로 신호가 나빠지는 순간도 뉴스가 아니라 이번 만기는 어렵습니다 라는 한 줄 통보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CP가 튀면 연장부터 막힙니다. 그 다음 은행 조건이 조여지고 그 속도가 실물로 내려옵니다. 환율과 CDS는 그 과정을 신뢰의 가격으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결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기는 대개 폭발이 아니라 확산 속도이고 속도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측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만기 달력, 조건 임계값, 현금 쿠션, 고정비 방어, 그리고 시장 신호의 번역. 5가지만 해도 공포에 끌려가지 않고 선택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편 23-12에서는 이 흐름이 부동산 거래량과 PF, 그리고 가계 현금 흐름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지금 당신의 달력에서 가장 위험한 만기 날짜 한 줄만 적어두세요. 그 한 줄이 골든타임을 운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기술로 바꾸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